젊은 시절에는 늘 내일이 한가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80살을 바라보게 된 지금 달력을 넘기는 속도가 그토록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전 동네 공원 벤치에서 오랜 친구 영수 형님을 만났습니다. 형님은 시계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7해 전 60살로 돌아가고 싶어. 그때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지금처럼 후회하진 않았을 거야. 햇빛이 눈부시게 따뜻한 오후였지만 형님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사실 형님만 그런 건 아닙니다.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말을 건네곤 하시죠. 그때 건강검진 한 번만 더 받을걸. 퇴직금 조금이라도 떼어둘걸. 손주들 어릴 때 시간을 더 보낼걸. 돌아보면 모두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이었지만 그것들이 쌓여 지금의 삶을 만들어 왔다는 걸 우리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노인 전문 병원에서 진행한 한 설문에서도 다수가 60 초반으로 다시 간다면 절대로 지금처럼 살지 않겠다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60대, 70대에 접어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후회를 줄일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화려한 성공담도 어렵고 복잡한 의학 논문도 아닙니다. 옆집 할머니, 택배 기사님, 동네 약사님처럼 우리 주변에서 실제 살아가는 분들이 직접 겪은 일상적인 경험과 작은 지혜들입니다. 그분들이 건넨 생생한 이야기 속에는 오랜 세월 몸속에 얻은 값진 교훈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누구나 건강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는 일은 이제 그만두었으면 합니다. 무릎이 찌뿌둥하다 싶을 때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는 대신 오늘 저녁에 집 앞 공원 한 바퀴라도 천천히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조금 빠른 걸음으로 팔을 흔들며 5분만 걸어도 숨이 차오르고 그 순간 심장이 살아있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 느껴집니다. 사실 의사 선생님들도 언제 시작하느냐보다 꾸준히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렇다면 첫 발을 내딛는 건 오늘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돈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퇴직할 때 목돈을 받으면 마음이 든든하지요. 하지만 목돈은 새지 않는 물통이 아닙니다. 주택관리비, 손주 학비, 예상치 못한 병원비 등으로 어느새 바닥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거창한 투자 비법이 아니라 지출의 속도를 조절하는 작은 습관입니다. 저는 자산 관리를 잘해온 정순재 어르신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통장은 내시면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생활비, 예비비, 비상금, 그리고 즐거움 통장. 비율이 꼭 같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지출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마음이 놓인다니 그 자체가 큰 장점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건강, 곧 관계와 고독의 균형입니다. 누구나 외로움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고독을 두려워만 하다 보면 관계는 오히려 멀어지기도 합니다. 작년에 혼자가 된 명준 어르신은 하루 일과를 이렇게 나누셨답니다. 아침에는 동네 탁구장에서 땀을 흘리고 점심엔 혼자 맛있는 음식을 느긋이 즐기고 오후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저녁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일기를 쓰신다지요. 하루 한 번 누군가를 만나 웃고 2시간은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그 규칙 덕분에 외로움과 친해질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과 함께하는 시간이 서로를 더 빛나게 해주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배우기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뭘 새로 해라는 말, 이제는 옛말이 되었습니다. 손주에게 자랑하려고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배우신 분도, 70대에 처음 피아노 앞에 앉아 동요를 연습하시는 분도, 80을 넘겨 수영장 강사로 활약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은 단순합니다. 처음엔 무서웠지만 해보니 세상이 다시 열렸다는 것이죠. 뇌과학 연구에서도 새로운 자극이 뇌를 젊게 만든다고 합니다만 어려운 과학 용어보다도 직접 경험에서 우러난 이 한마디가 더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건강, 돈, 관계, 배움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서로 얽히고 설켜 우리의 삶을 한결 풍성하게 해주는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어질 여정에서는 이 4가지 주제를 자연스레 오가며 실제로 효과를 본 소박한 방법들을 차근차근 풀어내보려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우선 오늘 저녁만 떠올려 보세요.
저녁 식탁 앞에 앉아 따뜻한 국 한 숟갈을 뜨면서 혹은 창문 너머 노을빛을 바라보면서 스스로에게 속삭여보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소중하다고요. 작은 깨달음 하나가 삶을 통째로 바꾸는 씨앗이 되기도 하니까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남은 날들을 한층 더 단단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실질적인 지혜들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라도 친구분이나 가족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영상 공유 버튼을 눌러 전해주셔도 좋겠습니다.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지도 모른다니 이보다 값진 선물은 없으니까요. 자, 이제 첫 장을 넘길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의 80살, 90살 그 이후의 시간까지도 환하게 빛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시죠. 본격적인 이야기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몸을 돌보는 습관입니다. 요즘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운동은 하루도 쉬지 말고 다만 과욕은 부리지 마십시오. 실제로 80 가까운 나이에도 팔굽혀펴기를 30번씩 하는 분도 있지만 모두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몸에 시동을 거는 일입니다. 아침밥을 드신 뒤 방바닥에 가만히 앉아 발 뒤꿈치를 10번 들어 올려 보세요. 5번만 해도 종아리가 살짝 당기고 10번쯤 지나면 심장이 따뜻해집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혈액순환을 도와 무릎도 덜 시큰거리니 3개월만 이어가도 걷는 걸음이 달라집니다. 둘째, 음식은 줄이고 빛깔은 늘리기. 한때는 고기 반찬이 상다리가 휘어지는 게 부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채소와 과일 빛깔이 식탁을 물들여야 합니다. 빨간 파프리카 한 조각, 초록 시금치 한 줌, 노란 단호박 두세 숟갈. 색이 많아질수록 혈관이 편안해집니다. 나는 입맛이 변했는지 밍밍한 게 좋더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는 참기름 한 방울만 똑 떨어뜨려 보세요. 향긋한 냄새가 입안을 깨워주어 억지로 먹는 느낌이 사라집니다. 셋째, 돈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60이 넘으면 큰돈을 벌 기회는 줄어들고 쓰임새는 늘어납니다. 통장을 4칸으로 나눠두셨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흐름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달력에 통장 들여다보기라고 적어놓으세요. 그날은 카페 대신 집에서 커피를 내려놓고 생활비가 빠져나간 내역을 찬찬히 훑어보는 겁니다. 내가 언제 이 구독료를 냈지? 하고 놀랄 때가 꼭 있습니다. 그럴 땐 바로 해지 버튼을 누르세요. 낭비를 줄여 얻은 만원, 2만원이 한 해 모이면 여행 한 번을 보태줍니다. 게다가 지출을 정리하는 동안 마음이 묘하게 가벼워지는 보너스도 따라옵니다. 넷째, 고독과 친해지기. 관계를 넓히기 전에 먼저 혼자 있는 법을 익히면 마음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날 밝으면 라디오를 켜고 진행자가 건네는 음악 한 곡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노랫말을 따라 흥얼거리다 보면 스스로 위로받는 느낌이 듭니다. 점심을 드신 뒤에는 동네 복지관 강좌 시간표를 살펴보는 겁니다. 서예든 탁구든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처음이라 부끄럽다는 생각이 올라오면 나는 새내기니까 당연히 서툴지 하고 웃어넘기세요. 그렇게 한 달만 다녀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마주치는 얼굴들이 점점 반가워지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사람을 만날 때는 가벼운 걸음으로. 옛 동료를 불러내더라도 삼겹살에 소주 한 병씩 비우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대신 따뜻한 국수와 막걸리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음식이 아니라 대화의 온도입니다. 아이고, 요즘 무릎이 하는 푸념으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마지막에는 그래도 살만하네 하고 미소 지어주세요. 이야기를 긍정으로 마치면 마음도 그 표정대로 굳어지는 법입니다. 여섯째, 새로운 배움은 작을수록 좋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만 찍을 줄 알면 오늘은 동영상 찍기에 도전해보세요. 5분짜리 영상이 손주들과의 대화 소재가 되어줍니다. 또는 동네 도서관에서 열리는 공예 교실에 발을 들여놓으셔도 좋습니다. 바늘 귀에 실만 꿰어도 내가 아직 쓸모가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솟구칩니다. 학습지를 구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차근차근 따라하기라고 검색만 해도 고마운 선생님들이 화면 속에서 손짓 발짓으로 알려줍니다. 일곱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가볍게 정리하는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준비물은 낡은 공책 한 권과 볼펜 하나면 됩니다. 오늘 고마웠던 일을 한 줄이라도 써보는 겁니다. 빨래가 바짝 마른 덕에 이불이 포근했다.
길에서 고양이를 보고 웃음이 났다. 이렇게 적다 보면 누워서도 미소가 남습니다. 뇌는 잠드는 순간 마지막 감정을 오래 새긴다고 합니다. 감사로 잠들면 다음날 아침도 감사로 열리는 법이지요. 마지막으로 건강과 돈, 관계와 배움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어진 길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면 병원비가 줄고, 병원비가 줄면 통장에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기면 누군가를 더 넉넉한 마음으로 도울 수 있고, 도움의 손길은 다시 관계를 맑게 해줍니다. 이런 선순환을 만드는 출발선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 저녁 한 숟갈의 국 한 걸음의 산책 한 통장의 정리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숨을 깊이 들이쉬어 보세요. 창문 너머 어둠이 내려앉아도 내일 해는 다시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햇살은 남은 날들을 새롭게 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기 발을 맞추어 걷겠다는 마음뿐입니다. 자,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더 세밀하게 살펴볼 테니 따뜻한 물 한 잔 들고 이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노트 끝장에 작은 동그라미 하나를 그려봅니다. 그 안에는 오늘 우리가 나눈 5가지 실천, 그리고 앞으로 피어날 수많은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의 큰 전환점은 늘 사소한 움직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는 5분, 냉장고 문을 열고 알록달록 채소를 한 줌 꺼내는 순간, 통장 내역을 살피며 불필요한 지출을 끊어내는 결심, 혼자 듣는 라디오 멜로디에 맞춰 발끝을 까딱이는 여유, 그리고 우리 내일 한번 배워볼까요? 하고 손 내미는 용기까지. 이 작디작은 행동들이 선을 잇고 면을 만들어 결국 삶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해줍니다. 무릎이 시큰하면 걷기는 내일부터 하고 미루고 싶지만 내일의 나는 오늘보다 나아지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한 걸음을 떼어보세요. 그 한 걸음이 심장을 깨우고 활짝 열린 가슴은 다시 밝은 마음을 부릅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표정이 달라지고 달라진 표정은 주위 사람들의 태도까지 부드럽게 만들지요. 그렇게 작은 원이 점점 커져 어느새 우리 일상 전체를 환히 비추게 될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 4칸이라는 울타리를 세우고 난 뒤에는 수입이 많고 적음을 떠나 지출의 리듬을 고르게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자동 결제를 해지하고 아껴 모은 돈으로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해보세요. 따뜻한 머플러 하나, 곡차 한 모금 대신 향긋한 허브차 한 잔도 좋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지출은 이상하게도 번잡한 마음에 호사를 선물합니다. 그러면 돈이 내 삶을 압박하는 굴레가 아니라 든든한 지원군으로 변합니다. 고독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차가운 외로움, 다른 한쪽은 깊은 사색의 온기입니다. 라디오 진행자의 목소리, 도서관 서가에서 마주치는 책 향기, 복지관 친구와 나누는 투박한 끼니는 고독을 온기로 바꾸는 재료가 됩니다. 그 온기를 모아 두 손으로 꾹 눌러보면 어느새 마음의 화초가 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 화초의 꽃잎은 배움이라는 햇살을 받을 때 더욱 향기로워집니다. 이 나이에? 라는 의심 대신 지금이라도 라는 외침을 품어보세요. 손주와 영상통화를 해보고 종이접기 수업에서 학종이 한 장을 접어보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접힌 자국이 많을수록 종이는 더욱 단단해지니까요. 결국 우리 삶의 중심은 나라는 뿌리에서 뻗어나옵니다. 뿌리가 튼튼하면 가지가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건강은 몸의 뿌리, 돈은 생활의 뿌리, 관계는 마음의 뿌리, 배움은 미래의 뿌리입니다. 네 줄기가 서로 얽혀 거센 바람을 막아주는 숲이 되듯 4가지 실천은 우리를 흔들림 없이 지켜줄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이제 숨을 크게 들이쉬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 볼까요?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동쪽 하늘 어딘가에는 벌써 내일의 빛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빛과 발맞춰 걸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손끝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눌러 알람을 5분만 당겨보세요. 내일 아침 새소리에 맞춰 눈을 뜨면 첫걸음을 내디딜 시간이 한층 넉넉해질 것입니다. 여기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다소나마 힘이 되셨다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따뜻한 손길 하나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건강, 돈, 관계,
배움에 대한 실질적인 지혜를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궁금증을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 이야기에서 성심껏 다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저마다 빛나는 길을 찾도록 우리 함께 손을 맞잡고 걸어가 보아요. 고맙습니다.